자, 이렇게 어제 윤석열 후보의 입당으로 지금 정치권이 또 들썩이고 있는데, 그런데 여당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여당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일보입니다.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신경전이 신경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요,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소 잡는 칼과 닭 잡는 칼은 다르다.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재명 측은 닭도 못 잡으면서 와, 상당히 세게 붙었네요.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.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뷰 내용을 조금 상당히 상세하게 풀어드린 다음에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때 아닌 두 사람 간의 소, 닭 논쟁. 두 사람 간의 논쟁은 바지 논쟁, 적통 논쟁, 백제 발언 논란, 거기다 지금 4라운드 격입니다. 어떤 내용이냐? 이낙연 후보가 30일 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 보세요.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.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냐? 배경을 분석해 봤더니 이재명 지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스펙 좋은 무능한 사람을 뽑을 것이냐, 실적으로 증명된 역량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라고 한 것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걸로 언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당연히 이재명 지사는 닭 잡는 칼을 쓰는 사람이고 본인 이낙연 후보는 소 잡는 칼을 쓰는 사람이다. 즉 차원이 다르다. 그 점을 강조한 거 아니냐. 그러면서 보세요. 이낙연 후보, 이낙연 전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저는 어떤 일을 하건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.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되묻고 싶다.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계곡 정비도 먼저 했다는데, 그 피서지 계곡 정비 말하는 겁니다. 계곡 정비도 먼저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인도 인정했다.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 측이 질세라 논평을 냅니다. 이낙연 후보는 닭이라도 잡아보았나? 그러면서 소 잡는 칼과 닭 잡는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. 이낙연 전 대표는 국무총리 당대표를 지내서 중앙정치에서 잘 나갔고,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지냈으니 변방에서 못 나갔다는 것이냐? 소 잡는 칼을 갖고 있으면 뭐 하느냐? 닭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. 최민희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. 원팀 협약도 했습니다만, 근데 이거는 경선 과정에서 이런 투닥투닥은 있을 수 있습니까? 아니면 지금 너무 이 세밀한 것 같고 큰 어떤 정책 대결이 아니라 이런 말싸움 대결 비슷한 양상, 이건 어떻습니까? 적절합니까? 우선은 정책 대결에선 제가 기억나는 게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본소득 이외에 이낙연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들도 나오겠죠. 앞으로 정책 경쟁은 기대해 보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어감, 네. 소, 닭, 칼, 어감이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대변인들도 그렇고 언어는 조금 듣기에 좋은 걸로 하는 게 좋겠죠. 비유하는 것도 여러 가지니까. 근데 저거 뒤집어서 보시면요. 네. 지금 그 소 잡는 칼, 닭 잡는 칼 다른데 닭은 잘 잡았다는 걸 전제로 이낙연 대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는 잘했다. 이거 전제로 된 거고, 거꾸로 현근택 대변인 말 보면 이낙연 후보의 국정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. 뒤집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상대방의 강점을 약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어휘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순화된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.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. 역대 민주당 후보 보시면 DJ,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,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, 이분들이 무슨 국정 경험 때문에 혹은 어느 시장 경력 때문에 된 분들 아니세요. 이분들의 특징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 것이거든요. 그래서 대변인들 간의 저런 것은 지금까지는 경선의 흥행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가 얘기하신 그 두 분 간의 논쟁 쪽 얘기하셨잖아요. 그것 덕분에 민주당 경선이 흥행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됐어요. 국민의힘에 한 1개월 정도 많이 밀렸었는데 지지율도 역전시켰기 때문에
사실 송영길 대표는 피말리는 후보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속으로 웃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양념처럼 작용했지만 더 이상 나가면 루비콘 강을 건너면 그 이후부터는 곤란하다는 걸 명심하고 네.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네. 정책을 놓고 경쟁하시는 쪽으로 네. 가셔야겠죠. 그래서 정미경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바로 딱 최민희 의원님이 말미하신 얘기입니다. 지금 물론 여론조사상에서 딱히 뭐 2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내 상황으로 보면 약간의 이 두 분이 지금 주목을 받아요. 오히려 다른 예비 후보들은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. 언론에서 약간 지금 주목도가 떨어지는데 이낙연, 이재명 두 후보의 지금 당내 경선의 양강구도 체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흥행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경선 흥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 대권으로 가는 그 길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건요 들쭉날쭉하고요.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 대선으로 가는 그 여론조사는 지금의 여론조사하고는 또 다를 거거든요. 핵심을 놓치고 계세요. 그게 뭐냐면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도 본인이 이제 후보가 됐을 때 뭘 놓치냐면요. 사실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. 결론은 뭐냐면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. 국민이 선택하시는 거거든요. 그 싸우는 것조차요. 예를 들면 소 잡는 칼, 닭 잡는 칼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 조선시대에 지금 백정이 뭐 나 소 잡는 칼, 닭 잡는 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들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국민들 입장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저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지를 놓치고 계신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도 앞으로 이제 경선 열차가 지금 이제 그러겠죠. 출발할 건데 네. 제가 진짜 양쪽에 다 진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국민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놓치시면 안 된다. 네. 예. 왜냐하면 국민이 나를 선택해 줘야 내가 선택을 받는 거지. 그렇죠. 내가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선택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네.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. 네. 국민들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시려면 나는 이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런 말씀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